하자. 마스크가 없어졌다. 아니야. 그게 문제 아니라 이거 문제가 사기 문제잖아.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와볼게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 고르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소요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앞쪽으로 와서 김정희 선생님 파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으로 와주실게요. 그 이신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문이 4개밖에 없어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제외하고 한 지문에 2문제씩 열심히 내봤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사실 1번 문제와 2번 문제 오답이 겹치는데요. 1번에 5번 Creativity may increase 지워주시고 the number of steps or replace them with less likely to fail. 결국에 여기에서는 스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마이너스예요. 1번에 5번 선지에 있는 스텝.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데 걸리는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줄여준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reduce 라든지 decrease 라는 줄어들다라는 등고가 아래로 내려가는 단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이유로 2번에서도요 4번이 오답이었답니다. 4번에는 바로 위에서부터 바로 앞에 Creativity may lead to solutions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여기 있는 work 자체가 스텝이겠지.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스텝들을 줄여주는데 창의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것들을 생산성에 효과가 있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제문으로 갔었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에 가실게요. 3번에 문맥상은 하나하나 바꿔서 이신아 선생님의 출제 경향은 동의어를 사용하셔서 낱말 문제를 내시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능스러운 문제지만 동의어들을 많이 확장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1번에 원래 present는 얘들아 communicated 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근데 답지에도 다 써 있으니까 놓치시면 답지 보고 또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소통을 한다라는 긍정어로서 전달한다라는 의미 가질 수 있고요. 이번에는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 결국에 여기에 원래는 책의 형태로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전달이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책이 아니라 페이퍼라고 봐도 상관없겠고 아니면 periodical 정기간행물 이렇게 해서 전문지로 확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누가 더 길어요? 책이 길어? 아니면 정기간행물이 길어? 책이 길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4번 문제로 잠깐 와보시면요. 4번 문제 오답 중에 하나가 여기 1번, 4번이 맞고 2번, 3번, 5번이 오답이잖아. 3번 잠깐 봐봐. 이 글의 타이틀은 거꾸로가 돼야 돼. 4번에 3번 The title of the passage can be from simple, short to long elaboration이 아니라 from long elaboration. 이런 long elaboration이 책을 말하겠지. 책이라고 하는 건 한 권이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담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목이 된다면 길고 장황하고 정교했던 거에서부터 단편적인 거로 이행이 되었다라고 거꾸로 말을 해주셔야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도요. 앞쪽은 다 맞았고 4번에 2번 다 맞았고 두 번째 줄부터 communicate their creative idea from books to papers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이거를 뭘 낼까 막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퍼블리시 되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간단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봤자 그냥 책이랑 페이퍼의 순서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교차시켜 놓거나 아니면 누가 책을 썼고 누가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퍼블리시를 했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던 거 3번에 3번 선지 있잖아. primary는 원래 chef라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죠. 주요한 이란 의미였고 4번에 feasible 이 단어 알아? 실현 가능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상에 나타나는 단어 맞고요. possible 이라는 간단한 단어가 있었고 그거 말고도 viable 실현 가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로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immune to는 뒤쪽에서도 답이 또 걸려 있는데 뭐뭐에 상관없는 이란 뜻이죠. 뭐뭐에 영향받지 않고 뭐뭐에 강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위치가 depends on 이란 뜻이었을 겁니다. 결국에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이거 아인슈타인이지. He stated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does not depend on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에서 내가 저번에 1회차 직접 모의고사 그러니까 1회차 판박이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을 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책을 썼다 안 썼다?
썼긴 썼다 그랬어. 내가 찾아봤는데 아인슈타인은 책을 썼긴 썼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큰 업적을 남겼던 모든 내용들은 다 정기간행물의 형태나 논문의 형태로 게재가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게 그는 살아생전 평생 책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아인슈타인 책을 몇 권 썼대. 근데 거기서 뭔가의 획기적인 브레이크트루를 나타낸 게 아니었다라는 것만 사실 팩트로 다시 한번 정정해주고 마지막 문장만 보면 사실 되게 헷갈리게 썼어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책을 썼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의 성공에 1도 기여를 안 한 거 명확하게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디펜던을 이뮤트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4번에 5번 봐봐. 4번에 5번은 제가 The blank B can be filled with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 publishing a single length treatment of their idea. 한 권의 책으로 생각들을 treatment 담지 않았다라고 들어갔었는데 without issuing their idea. issue는 상관이 없어. issue는 deliver, convey, communicate 뭐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야. 그런데 뒤쪽에 있는 types of journal article X 아인슈타인은요 페이퍼의 형태로 게재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권의 책과 연관되는 말이 들어갔었어요. 어떤 거로도 바꿔도 상관없는데 책이나 출판이라는 형태가 들어갔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journal article을 a single length treatment가 원래 있었던 단어고 book 같은 단어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틀렸어. 1번, 2번, 3번, 4번 신한 선생님 거는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공부할 양을 줄여주신 가장 고마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갈게요. 5번도 신한 선생님 작년 스타일대로 낱말 문제로 다 바꿨는데 동의어 확장했습니다. 1번에 위에 있었던 이거 brightness of sun은 에너지에 기여한다 그랬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상음 같은 거 high frequency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역대를 쓰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엔지니어들, 음악 엔지니어들도 반응을 하게요, 안 하게요? 하죠. 심지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조차 단편적으로는 높은 음들이 많은, 상흔이 많은 음악들을 들려주면서 선택을 해버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많이 하셔야지. 약간 이게 애매한 거야. 마지막에 너무 높은 음을 넣을 필요가 없다보다는 마지막에 뭐라면 너무 높은 음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립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정성을 나타내면서 정확하게 끝을 맺고 있었던 그런 글이었고요. 1번에는 calculated가 원래 들어갔거든. 그래서 estimate, evaluated, 평가되다라는 어떤 동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번에 unequivocal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선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로 equivocal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게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unequivocal은 obvious의 동요가 맞고 원래 있었던 단어도 obvious였답니다. 지금 위치가 이거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이 더 높고 어떤 음이 상음인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And indeed, people like brightness. 결국에 사람들이 높은 음을 좋아하고 높은 음역대에 있는 이런 악기들이 인기가 있는 게 굉장히 명확해요. 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3번에는 relativelly라는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subjectively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근데 주관성의 동의어는 상대성인 거 알지? 그래서 subjective랑 relative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고요. objective랑 absolute. 이건 절대적인 가치들은 아니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은 음역대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음역대가 많이 사랑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주관성의 차이가 있다도 당연히 맞지만 절대적이다라는 단어들로 바꾸면 안 되는데 저는 상대성이라는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tentative 아무도 질문 안 했네. N 하나만 넣을게요. tentative T-E-N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텐트는 오래 치면 날아가요. 그래서 잠깐만 임시로 쳐줘야 되거든요. 텐트는 임시로 tentative 임시란 뜻인데 원래 permanent로 들어가잖아. But this is a permanent effect and in the long run 저 뭐야 이거 이거는 like the trick much better. permanent를 넣어야 되는데 문맥상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죠? 네, permanent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5번에 deteriorate 있잖아. 이거 enhances, better, 개선시키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적은 음악이 들어갈수록
더 적은 밝은음이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마지막 심지어 말해요. 마지막에 완전 반대말을 말하면서 이 사람의 주관적인 음악적 견해이며 어느 정도 사실을 근거한 말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4번과 5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6번에는 3번, 4번에 4번 잠깐 보자. 3번이 틀린 건 조금 명확하고요. 4번에는 I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that the emphasis on brightness and brilliance in classical music, 그러니까 loudness word이 이뤄졌던 기간을 두 개로 언급했어요. loudness word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높고 시끄러운 음악들이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시기들을 나타내지. 첫 번째가 언제래? 시기적으로 첫 번째는 classical music of 19th century. 19세기 즉 1800년대에는 높은 음들을 많이 쓰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했을 때는 피아노 이런 류들을 말한 거지. 그런 애들이 인기를 얻었고 두 번째는 지금이요. EDM이요. 그래서 modern electric music 같은 경우에도 상음들을 많이 넣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나타내요. 근데 6번에 4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러한 높고 밝은 음에 대한 강조는 was due to introduction of new instrument.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new instrument는 악기라는 뜻인데 새로운 악기 덕분에 상음들이 인기를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의 흐름상 그때 사람들의 취향과 기호가 높은 음을 좋아했던 것뿐이에요. 왠지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도 왜 좋아했는가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답니다.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상음들이 더 큰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와 연관돼서 말을 하면 상관없겠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18세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가 않았답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이신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지문이 7번, 8번 지문에 보시면은요. 쌤. 근데 그 5번에 4번이 퍼맨트 들어간 거 맞아요? 그치 뭔가 이상하지? 퍼머넌트인데 내가 낫을 뺐나? 잠깐만. 원문 확인 필요. 퍼머넌트 넣으면서 본문을 찾아서 한 건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데? Quantitative permanent is not permanent effect. 이거 원문 있는 사람. 나 이거 한번 쳐봐. 신한 선생님 첫날 했죠? 나 모두 몇 개를 보시죠. 여기 있다. 아마 뭐지? 새집 모두 고르쇼에 있죠. 나 지금 지금 내 민수야. 왜 이거지? 왜? 던지고 싶은데 내가 별 눈썹 될까? 야나 개인기 할까? 호당 빈수 많이 Much better. It's not what I expected. 근데 그 뭐지? 얘들아 마지막 이거 저조하다. 이거 아니야. 4번 제가 이거 변형 문제로 낸 거였고 변형 문제로 낸 거에서 permanent 잘못됐죠. tentative가 차라리 맞겠네요. tentative 맞네. 답 5번만으로 정정할게요. 자 5번. 5번 문제 다 맞다고 해주세요.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permanent 이 문장 원래 본문에 없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효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장기적이지 않죠. 그래서 높은 음들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추가 문장이 되시겠습니다. 변형 문장. 그래서 tentative가 차라리 맞겠어요. 6번에 5번 설명해 드릴까요? 6번에 5번 볼게요. 이거 맞는 거였는데 It's even hard for a sound engineer to distinguish which song will be loved. 틀렸지? 잠깐만.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어떤 노래들이 사랑을 받을지를 아는 것도 어렵다. By the public for a long time. 그래서 맞죠? 중간에 뭐라면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이 단기적으로 높은 음이 있는 걸 들려주면 그걸 고른다 그랬지. 그런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노래를 사운드 엔지니어들도 정확하게는 판별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5번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중간에 딱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줬을 때 그들이 이런 걸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잖아 사운드 엔지니어. 그들조차도 결국에 이런 기호성에 흔들리게 된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맥락으로 5번을 쓴 거랍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8번 7번에 야 이거는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7번 뭐가 잘못됐어? 어댑테이션과 어클라메이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죠. 그냥 어클라메이션과
어댑테이션의 각각의 정의와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지문으로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있는 보민이가 preval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prevalence라는 건 우월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널리 퍼짐, 그래서 널리 우세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over 동그라미. 이렇게 높다라는 단어랑 over를 쓰면 B보다 A가 높다. 그래서 prevalence A over B는 B보다 A가 더 퍼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acclamation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acclamation의 경우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래서 뭐가 뭐보다 높다라는 표현은 이 글의 의도 자체가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답니다. 그 다음에 4번 현우는 뭐가 틀렸냐면 acclamation에 틀렸어요. 이 단어를 보고 바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밑에 over generation 불결 현우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걸쳐서 세대를 걸쳐서란 말이 있어? 그러면은 수능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세대를 걸쳐서 전달이 된 것 자체가 적응이죠. 그래서 이거는 adaptation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acclamation이라고 하는 건 세대 내에서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within individual 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ov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적응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예제가 되실 것 같아요. 8번은 변형 글이었기 때문에 원래 문장과 똑같지 않아서 살짝 트릭을 준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넘어서 신하쌤 거 끝.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9번부터 쭉 가서 우리에게는 그나마 가장 버거운 신수지 선생님 범위가 굉장히 많고 8문제밖에 못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다 한 번에 알아주셔야 되고 좀 집약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신수진 선생님 원래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으로 단어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9번에 A, B, C, D, E에 들어갈 말을 다 바꿔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문에 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9번에 3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9번에 3번은 universal이라고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 9번에 3번이니까 A, B, C. 페이지가 너무 많네. 10번에 grammar is universal and plays a part in every language. 앞쪽은 이렇게 흘러갔다. 이 지문 되게 짧았어요. 그래머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로 시작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외국인이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은 복잡하다란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 그래. 해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복잡하니까. It's out of question. 너무 물어봤자 뻔한 얘기니까. 문법은 복잡한데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다. 그래서 universa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심지어 어디에도 있다? primitive language에도 있다. 그 primitive language 예제가 누가 나왔어? Cherokee. pronoun이 나왔었죠. 여러분 우리 체로키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체로키족은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아니고 원시적인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보다 더 나은 문법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인정. 근데 영어에는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는데 체로키는 어떤 관계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라는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렇지만 절대로 영어가 체로키의 언어보다 열등하다, 낫다라는 표현은 절대 사실도 아니고 쓸 수조차 없는 말 되시겠습니다. 일부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면 언어가 발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누가 딱 여기가 기점이야. 그럼 누가 이 언어 어디에 있는 이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 그러다가 답도 안 해.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비슷한 단어들이 나타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how를 살펴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trade slave 얘기를 해주면서 피지너의 형성 그리고 피지너의 형성에서 우리 크리올로 형성이 되는 즉 체계적인 문법이 형성되는 언어로 가지고 가는 애들을 말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지과 크리올의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중국어가 속한다 안 속한다? 전혀 아니요. 이 언어들은 급하게 형성된 경우에 최근에 나타났던 언어들을 나타낸 거고요. 이 모든 established language의 옛날의 기원에는 크레올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하지만 현재 우리의 완벽한 이 언어들이 크레올이라는 어떤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완성된 언어를 나타내진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는요 역사성이 있거든요. 이런 언어들의 형성 과정을 언급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인 랭귀지 역시도 구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피지너와 크레올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10번의 문제는 뭐가 틀렸냐면 10번에 4번
From the example of Nicaragua staff children creating their own language. 맞지? 야 근데 이 나이카라구아에도 두 개의 아이들이 있었어. The older generation 있었고, the older children 있었고, the younger children 있었죠. The older children이 만든 언어가 뭐야? 피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older children은 처음으로 학교가 설립돼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언어 말고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었던 주먹구구식의 언어들을 제스처로 만들었던 전 세대. 그리고 그럼 크레올을 만들었던 younger generation들은 더 똑똑해서 만든 거라 그랬어? 아니면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 어떤 조건이 달랐는데? 이미 피전이 형성이 돼 있었죠. 이미 피전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학을 한 younger children들은 거기서부터 본능을 발휘해 문법 본능이라는 걸 발휘해 문법성과 체계적 언어를 만들어냈다. 결국에 언어 형성 과정에 누가 기여한다? 아이들이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다 맞다가 10번에 4번에 두 번째 줄에 they proved the innate linguistic capacity 물결 맞지? 그러니까 고유한 내부적인 타고난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is overshadowed x 빛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I am overshadowed by the beauty 하면 저 미녀 때문에 내가 가려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by the acquired knowledge and practices x 선천이 후천에 의해 빛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요거랑 자꾸 헷갈릴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비티 질문이지. 크리에이티비티 지문에서는 선천이 후천을 가려, 후천이 선천을 가려. 선천적인 창의성이라는 자질이 교육이란 걸 받아가면서, 즉 후천을 받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변형되게 되는데요. 이 글은 거꾸로예요. 어린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문법적 본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어라는 걸 형성해낸다를 주장했어. 그래서 약간 방향이 다르거든. 이건 선천성을 믿는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vershadow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에는 circumlocution 잘 봐야 되는데 circumlocution을 사용했던 이유는 문법이 부족해서야 어휘가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어휘. 크레올의 장점은 체계적 문법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어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휘라고 언급했었어야 됐죠. 4번, 5번이 조금 틀렸습니다. 혹시 1번, 2번, 3번에서 질문이? 1번이요. The nature of grammar in all languages, regardless of culture, is it develops in an arbitrary and random fashion. 물결. arbitrary and random fashion. 나 이거 의도하고 오답 낼 것 같은데. 임의적이고 랜덤한 방식으로 형성이 된다. X. 네, 의도한 문제인데. 1번, 4번, 5번. 답에 1번 추가. 맞아. 1번 들어가야 돼. 여러분, arbitrary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임의라는 단어인데 뒤죽박죽이다 라는 뜻이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의 선천성 때문에 피전에서 크레올이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패턴을 보인다고 해야지 arbitrary, random하다라고 보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1, 4, 5, 굿, 잘했어. 그리고 11번에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삽입하라고 한 이유는 약간 읽으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different language가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인데 11번에 바로 옆에 있는 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앞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두 줄 위로. 다에서 두 줄 위로 올리면 sign languages are not simply a series of gestures. 단순히 손동작이 아니에요. They utilize the same grammatical machinery that is found in spoken languages. 하고 구어체에서 나는 똑같은 문법 체계를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법 체계를 보이는 게 수화뿐만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살짝 들어갔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음 부분에 그렇지만 there are many different languages used worldwide. 이렇게 언어들이 참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언어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은 꽤나 최근에 나타났냐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래서 답원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따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냈답니다. 그리고 12번은 다 맞았는데요. 5번에 Pidgin languages have limited or primitive grammatical structure just like Cherokee. 앞쪽은 맞는데 Cherokee X. 왜냐면 이 글에서는 체로키족이 원시 문명은 맞아. 그런데 그래머를 상당히 고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원시 문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제한되고 원시적 문법 형태라고 말하는 건 힘들어요. 원시적 민족 맞습니다. Primitive tribe 맞아요. 그러나 primitive grammar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건 이 글의 방향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X 드실게요. 됐네. 나 어디야? 그리고 9번 문제 풀어줄까 말까? 이거는 그냥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답지에다가 다 써놨거든요. 그
그거 찾아보고 13번 발표. 야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한 문제가 나올 거겠지. 그러니까 차이점들 조금 명시해 가시면 좋은데요. 1번은 얘랑 phonetic이 음성학이야, 운학이야. phonetics.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phonetics가 음성학이에요, 음운학이에요? 와 진짜 대답 안 나온 거야? 음성학이죠. 그리고 phonology 얘가 운학이죠.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phonology 얘 오가 두 개 들어갔잖아. 운학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가 두 개 들어간 게 이응이야. 근데 음운학은 얘들아 배치와 organization, arrangement를 다루는 게 음운학이고요. 음성은 진짜 소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which field of linguistic studies concerned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speech sound 동그라미. 자, physical property 때문에 morphology로 가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럼 morphology는 형태학이죠. 형태학. 근데 physical property만 말했으면 형태학으로 갈 법도 한데 뒤쪽에 소리가 형성되는 물리적 성질을 말했기 때문에 소리를 말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리에 대한 phonetic 맞고요. 두 번째, which field of linguistic studies concerned with the formation and modification of character. 이게 morphology다. 형태학에서는 이런 걸 다룬다. 형성과 변형을 다뤄요. 형태학은 단어의 형성과 어떻게 하다가 아래 한자가 아로 바뀌었는가 뭐 이런 단어들을 다룬다 이거지. 그리고 3번 4번 바꿔. 3번에 있는 게 syntax 구문이고 4번에 있는 게 semantics 의미론이겠죠. 3번에 있는 건 arrangement of words and the phrases to create meaning 같은 게 의미예요. 의미론. 그 다음에 구문이죠. 구문 죄송해요. arrangement니까. 그리고 4번에 있었던 게 meaning 걔가 의미론, semantics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발표. 자, 5번에는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요거는 두 번째 줄.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 and meaning. 물결 하긴 얘들아. 소리와 음성의 합도 같이 형성돼. 그래서 어떤 배치로 나왔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어떤 배치로 나왔을 때 어떤 소리가 나와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까지 같이 하는 게 음운학이야. 그래서 요거만 살짝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날라갈게요. 가도 되는 거 맞니? 맞는 거 같아. 14번으로 가시면 14번에 5번 봐야지.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 마르틴 루터 킹 뭐 이거? distance. 이거 뭔 질문이야? 이거 모의고사구나. 그래서 14번에 세 질문 합쳐놓은 거죠. 5번에요. According to the passage 2, physical distance is proportional x. 얘라 봐봐. 잘 생각해봐봐. 물리적인 거리가 크다라는 건 친하다는 거, 안 친하다는 거, 안 친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intimacy, 친밀도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proportional이 아니라 inversely proportional.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반비례. 그러다 보니 physical distanc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intimacy of the relationship.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친밀도랑 물리적 거리는 반대고요. 친밀도랑 심리적 거리는 같이 가는 게 정말 심리적 거리가 높다. 그것도 반대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거리감은 친밀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수진쌤은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 안 내고 구문들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쉽게 내면 또 누구보다 쉽게 내는 걸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셨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 부분들은 조금 쉽게 내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번으로 넘어가가지고 모의고사는 주제 한번 복습하고 거기에 나왔었던 구문들 한번 복습하고 단어를 복습하고 연결사 복습하고 흐름 한 번만 이번 짜자작 말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가볍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5번에 5번 볼게. Based on what the passage 2 concluded that a creative violinist is also talented in composing and conducting. 발표. 이 질문 기억나?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IQ는요 일반적인 거 맞아요? 네 맞아요. IQ는요 한 분야의 과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언어 문해력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 IQ라는 건 일반화된 수치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측정했었대.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제너럴 criterions, 제너럴한 지수로 표현을 하다가 1970년대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지. 아,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건 제너럴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으로 지금은 스페시픽이야. 도메인 스페시픽이야. 분야마다 창의성이 다 다른 거야. 어떤 애는 노래를 겁나 창의적으로 잘 부르지만 춤은 못 출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색감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이지만 그냥 공부나 지적인 창의성은 또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건 너무너무 틀렸어요. 여기 15번에 5번에 creative violinist는요. 다른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also라는 말 자체가 창의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창의성은 각각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야 된다고. 미술을 잘하는 애가 음악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also psychologists learned in 1970. 1970년이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1970년에 깨달으셨대요. 1970년에 전후로 기점이 나누게 됩니다. 됐고 16번. 16번 지문으로 또 들어가면 아니 모의고사가 몇 개 들어갔지? 9개 들어가잖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다 내긴 내야 되니까 이딴 식으로 한번 내봤는데요. 먼저 틀린 건 하나밖에 없어요. 16번 1번. 틀린 단어는 하나였답니다, 여러분. 저희 1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거기 보면 The Great Irony of Performance Psychology, 퍼포먼스 사이콜로지 해서 두 개의 분야가 뭐뭐가 들어갔었지. 하나는 체육, 하나는 과학이요. 과학은 doubt, uncertainty, 의심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 로직을 갖고 있지만 스포츠맨의 로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믿고 증거라는 걸 무시해야 돼. 증거는 내가 겁나 느리고 내가 못하지만 나는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이 글에서 반대말은 evidence와 belief는 반대말입니다. 이 글에서는요. 그래서 현재 여기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confidence는 스포츠맨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no man indulges his inner skepticism. indulge가 무슨 뜻이게? 탐닉하다, 찾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스포츠맨을 말을 할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skepticism이라는 걸 구하지 않고 빠져있지 않다. 아무도 의심 속에 빠져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 반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지? 16번에 5번도 봐봐.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excerpt는요. 보통 누가 공부할 때 많이 씁니까? 모국어 공부할 때 많이 씁니까?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씁니까?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췌라고 하는 건 can give students satisfaction when reading articles in their native language는 아니죠. 그래서 네이티브 랭귀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원문으로 읽었을 때 느꼈었던 만족의 일부를 발췌문으로 읽었을 때도 일부는 느낄 수 있지만 온전하게 느낄 수 없는 단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됐네. 그리고 2번 지문 얘들아 봐봐. 여기 위에 2번 지문. 이건 그냥 정말 간단하죠.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는 언제든지 상호 교차 가능하다. 그 부분에 따라 무엇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에 따라서 누가 팔로워고 누가 리더인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발췌문이라고 하는 거의 장단점을 말했는데 발췌문을 두 가지로 언급했어요. excerpt라고도 했고 extract라고도 했고요. 근데 B번 빈칸에 however가 들어가셨어야 돼서 거기도 moreover라고 들어가야 됐다고 주장한 16번에 4번은 잘못되셨답니다. B번의 앞쪽과 뒤쪽의 역점 흘러가는 거 한번 흐름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 선생님 또 바뀌었다. 세 번째 선생님 Analogy problem. 요거가 가장 길었었던 것으로 이건 누구 선생님이냐? 이게 구은재서입니다. 구은재세 파트라서 너무 길었던 그 친구거든요. Pixar didn't happen 였죠. 그럼 17번에 이 글에 대한 요약, 전체 요약인데요. 뭐가 잘못됐냐면 17번에 5번. 이건 진짜 나 교묘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being uninteresting 한 게 cardinal이에요. being uninterested. 내가 being uninterested in the social network라는 건 lurker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if I'm not interested in social network는 lurker인데요. lurker가 cardinal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SNS 상황에서 가장 cardinal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흥미롭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칠 거냐면 being uninteresting 여기 바꿀 거예요. ing로만 바꿔.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의미론적으로다가 ing를 바꿔야 cardinal 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tantamount는요 동등한이라는 뜻으로 그냥 단어만 들어주시고 ostracism 하시면 왕따라는 전문어인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됐어요? 그리고 18번 가야지. 18번은 기억 지우라고 했고요. 니은, 시옷, 지읒이 잘못됐답니다. 여러분 니은의 sufficient은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충 때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때려. 위로 올라가는 단어인지 아래로 내려가는 단어를 대략적으로 구하고 그냥 확 틀렸을 거야. 일단은 그럼 sufficient은 sense of deprivation, x. 박탈, 부족이라는 단어죠. 그냥 바로 틀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고 빨리빨리 풀어. 시옷에 보면 러다잇은요 여러분 기술 반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a slightly negative connotation 그건 좋아요. Suggesting that person is passive or lack engagement with community 이런 건 lurker 되시겠습니다. 이게 lurker. 그 다음에 지읒 lurker가 아닌 러다이츠가 a person opposed to increased industrialization or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러다이트예요. 그래서 두 개 완전 바꾸고 헷갈릴 수 있는 어휘 되시겠습니다. 이가 아니라 와 티귿을 이라고 티읒이야 그시야 티귿 볼게요. ambient awareness는 항상 주변을 신경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the ability to perceive and understand the mood or atmosphere of social situations through observation and inference 항상 관찰하고 항상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피읍의 vermilion light은 주홍빛으로요. 끊임없는 SNS의 알람을 나타내는 단어였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ambient awareness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네 그냥 3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에는 그래도 너네가 헷갈릴 만한 걸 열심히 구해가지고 한 거야. 1번에 cultural premium이 뭐냐는 질문 받았는데 문화적인 프리미엄을 준다는 건 우월하게 준다는 거야. 우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화는요 imposing high value 물결 그게 프리미엄이야. impose는 부과하다는 뜻이고 high value는 높은 가치 높은 가치를 현재 문화가 두고 있다. on the practice of documenting and sharing 당연하죠.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에 현재 문화는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를 언급한 부분이었고 2번에 they must be there라고 하는 건요 항상 업데이트가 끊이지 않고 항상 쉐어를 하는 거에서 나왔다 보니까 언제나 produce and share content on this platform in order to be seen and acknowledged as part of social media landscape. 항상 보면 항상 피드가 올라간다 라는 질문이었고요. 3번에 is this 또 실제 질문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문장으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거지. 여러분 만족을 안 하면 SNS에 좋아요 숫자가 만족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족이 안 돼서 더하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SNS다. So the feeling of disappointment 그러니까 이게 맞아. 실망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Embedded in each gesture, this feeling of disappoint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 decrease in participation in social media. 그러나 실망을 했다고 해서 참여율을 적게 만들진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4번의 별표. 이거는 100% 나올 거야. The very process of thinking takes on 띄다 라는 뜻이에요. A kind of trajectory. 일종의 궤도를 그리며 생각이 나아갑니다. 어떤 궤도냐면 궤도라는 말을 왜 했냐면 항상 내 생각을 바깥으로 나가니까. 항상 내 생각이 바깥쪽으로 표출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고정된 길이라는 뜻으로 궤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밑에 보면 directed from outward to inward 라는 소리라니 내부적 생각을 무조건 바깥으로 라고 해야 돼요. toward the 뭐라고 해야 되냐 바깥이 영어로 보면 outside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outward 하셔야 돼요. inward word라는 단어는 쪽이라는 뜻이거든. outward 쪽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부분에서 질문 있는 사람? 없지? 그리고 5번에 있는 authenticity가 좀 헷갈리는데 앞쪽에서는 되게 비꼬고 있었거든요. 지문이. 그래서 앞쪽에서는 요즘에는요 내부성 interiority 자기 혼자 내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애들이 아주 contemplation 심사숙고, 생각, 성찰, meditation 이런 모든 단어들이 신중함의 부족을 나타내요. 왜?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 not sharing 한다는 건 진심 어리지 않고 insincere 진정하지 않다.
라고 여겨지는 사회라고 했는데 후반부에 또 뭐라고 하냐면 후반부에는 제대로 돌아와.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라고 말하죠. 어느 부분부터 그렇게 말을 하냐면 the bonmot 재밌는 사람이요. bonmot이라는 재치 있는 사람, 그 재치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말하지 않으면 재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얘기,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고요. 이 글의 종합적인 주제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향이 현저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 소통 방식과 사고관의 현저한 변화라는 것까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화자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8페이지 넘기지 말고 A, B, C, D 또 바꿔놓은 건데 A번에 apparently는 여러분 ostensibly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요. 표면적으로, 외관상, 표면적으로라는 뜻으로 현재 apparently의 동의어 뜻이 있어요. apparently는 명백하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원래 어원 뜻은 얘들아 겉면상이라는 뜻이야. apparent는 seemingly라는 뜻에서 시작한 단어야. 그리고 B번에 있는 interiority, 내부성이라는 단어는요 contemplation, 심사숙고, 성찰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notification, crowd out interiority, 알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고요함과 사일런스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다 보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disheartening, 좌절시키는 dispiriting, dispiriting 이건 똑같았지 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동의어로 제가 바꿔놨고 리을에 다음 페이지 넘겨가서 이 지문에 the window for this kind of response is painfully brief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창이 드러나는 시간은 겁나 짧습니다.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ephemerality,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시성을 가진 사회예요. 라고 했으며 마지막에 sense of fulfillment가 아니라 E는요 unsatisfied ambition. 결국에 트위터에다가 the tweet hangs there, 트위터를 걸어둔다면 이거는 minor emblem of its author's unsatisfied ambition. 뭔가 관심 받고 싶었는데 관심 받지 못했던 거를 아주 그냥 자랑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그맨은 게즈를 한 후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내립니다. 라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21번에는 됐고 얘들아 21번에 2번 있잖아. 그 B에 들어갈 단어가 note on the network. 노드가 뭐게? note on the network. 가지요. 잔가지라는 뜻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잔가지가 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어서 그것만 잠깐 읽고 갈게. 21번에 2번 B번이 the node in the network라는 표현이어서요. A connection point that allow information to flow between different devices or systems. 하나로 인격체라기보다는 어떤 연결고리의 하나가 되고자 해요. 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2번. 됐어. 그 다음에 뒤쪽에도 답지 예쁘게 써놨으니까 보시고 저희 또 넘어가셔서 A가 잘못된 것들 24번 24번은 A번에요. 세 번째 줄이요. 24번의 세 번째 줄. 결국에 첫 번째는 awareness of ranking privilege. 우리는 어떤 서열화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서열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키워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24번의 1번 세 번째 줄에는 alleviate feeling이라고 써놨어요. alleviate는 완화시키다라는 단어로 아래로 내리는 단어 되시겠습니다. strengthen, increase, reinforce feelings of insecurity라고 예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24번 3번에 a sense of impermanence, 완전한 영원하지 않은 거야. fleeting, 덧없는, ephemeral, provisional, tentative, transient, transitory 모두 다 SNS를 뜻하는 단어로 일시적인이란 단어 in our experience in social media. 그래서 10번에 있었던 저기 표현은요. slipping through our finger, 손가락 사이로 다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앗아가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지문 됐네. 그리고 25번에
구은재 선생님도 갑자기 모의고사 두 질문을 하셨죠 마지막에. 그거 두 개 담아놓은 건데 free play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말라. free play는 뭐를 좋게 만들어? A sense of control. 자기 스스로를 부모 도움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들게 해주며 그래서 관계를 통제한다기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는 자기장 지문인데요. 26번에는 3번, 5번 신호가 방전되면 이라고 했는데 26번에 3번 Fish can create an electric field around their bodies by discharging signals through their head. 물고기가 시그널을 띠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얘가 물고기. 그러면 여기 electric organ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electric organ에서 전하를 띠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물고기가 머리통으로 전극을 쏜다 그랬어. discharge. 그래서 머리통에 있는 전극이 상대적으로 전기 기관이 있는 부분보다 전자파라고 해야 되나? 전극이 낮게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음전하를 띈다 그랬거든. 음전하를 띠고 그러면 머리통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담고 있었었는데 26번에 2번 먼저 읽자. 이거 맞는 표현이야. Since the electric organ is negatively charged in comparison to the head, this implies that the head is relatively positively recharged in this situation. 머리통이 양전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머리통은 음전하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전하의 양이 적다. 상대적으로 더 양극을 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번은 왜 틀렸냐? Fish can create an electric field around their body by discharging signal through their head, which becomes negatively charged relative to their electric organ. 뭐가 잘못됐게? 위치 동그라미. 이 위치가 받는 게 뭐게? 헤드죠. 헤드를 지칭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전기 기관에 비해 positively charged가 됐다라고 언급하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5번에 it means adjusting the frequency to communicate better. 여기 있는 B번 A, B에 대한 표현을 쓸까? The system is only working over small distances. About premier. 네, 거리를 조정하는 거지. frequency라고 하는 건 주파수를 조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파수 조정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랑 소통해야 나중에 혼선을 막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멀리 있는 애들이 아닌 가까이 있는 애들에게 통하는 것도 장점이야. 멀리 있는 애들한테도 이게 다 가면 너무 소통에 혼선이 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애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장점으로 말한 거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이네. 김정희 선생님 거는 사실 그 전에 아카이브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뒤쪽에 거의 다 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말이에요. 30번 봐. 지금 30번이랑 32번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그 밑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사실 32번을 쓰셨으면 됐는데 먼저 30번부터 풀어요. 30번에 chronically conflicted couples lose 뭐를 읽냐? trust between the partner 그리고 뭐가 suffer? 잠깐 suffer 뭘까요? 여기는 suffer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을 주다,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화되다, 악화되다 라는 뜻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30번에 현재 5번 부분에 들어갈 단어는 affection suffers 였었어요. 그리고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tners takes on a more negative 부정적이고 더욱더 방어적인 형태를 띈다. 그래서 방어적인 대화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번이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뭐 골라야 되나 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 I feel you're hurt. 여러분 원래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공격할 때는 네가 라고 하지만 올바른 건 내가 라는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게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I feel you're hurt. I feel hurt when you go solo without calling. 그리고 I'm afraid you don't care. 있는데 위에 선지 있어. 근데 너무 칸이 많았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사 자리잖아. 동사만 체크해도 몇 개 안 나와요.
위에 있는 단어들을 쭈르르르 내려보면서 동사로 될 수 있는 것만 조합해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김정희 선생님 이때는 되게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내셨지만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번으로 올라가서 32번은 두 번째 칸으로 채우는 거다. 두 번째 칸. I statement work wonderfully when people are able to remember to produce them. Before and during fine. Before and during도 되게 중요하다. 싸우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싸우고 나서 I statement를 떠올려 봤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이나 싸우는 동안에 떠올리면 좋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게 단점이었고 그 다음에 33번에는 위에 있는 역시나 칸에 들어가는 건 partners criticism tend to turn from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 specific에서 general로 가는 거야? general에서 specific이야? specific한 거에서 general로 간다. Don't go focal, don't go global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너가 단순한 팩트만 조져야 되는데 사실 이걸 인격모독에 대한 과장, 일반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된다 라고 썼었던 그런 친구 되시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액티브 리스닝에 대한 부분이고 36번의 별표 이거 내가 왜 냈냐면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 냈어. 선생님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이랑 리플렉티브 리스닝이 뭔가요? 정확하게 말하잖아. 액티브 리스닝의 큰 범주에 둘 다 들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것 속에 reflective listening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narrow definition으로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찝어보자면 active listening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reflective listening은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한 번만 읽어볼게. Overall, while the techniques involve active listening 물론 둘 다 잘 듣긴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the key difference is that reflective listening involves giving feedback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라는 게 reflective의 핵이야. To the speaker, while active listening involves confirming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야. active listening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reflective listening은 내가 들은 걸 피드백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확한 저기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정확한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1번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7번 제가 칸을 채우다 말았네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해봤네. 넘기고 그 다음에 39번도 외부 지문으로 내셨는데 너무 쉽지 않니? 그래서 너네가 오히려 이거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다. 그래서 C가 답일 것 같지만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4 아닐까. 근데 여기서는 darkness. 여러분 시각이죠. 얘네들은 지금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자파가 아닌 사운드, sonar radar를 쏴서 이 frequency로 소통을 했었던 아이들이죠. 눈이 문제였었어요. 결국 that에 나오면 darkness, 눈의 문제, 시각적 문제라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청력적 우월성 이라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런 초음파가 그들에게 들리는 거니까 청력적 우월성과 시각적 열등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되시겠습니다. 40번도 다 됐고요. 41번도 이것도 외부 지문인데 너무 쉽게 내시는 거잖아. 그럼 41번도 외부 지문이긴 한데요. 지금 2개년도에 걸친 것들 다 가지고 온 거야. 여기다가 Fishing for Alaskan king crab, the nation's most dangerous job, has not only gotten more dangerous. 얘는 더 위험해진 것뿐만 아니래잖아. 낫을 쓴 게 아니라 나론니를 쓴 거잖아. 더 위험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Safer. 안전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나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 여러분 44번 와보세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뜬금없이 가끔 이런 문제를 내시는데 44번을 못 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4번이 틀렸거든. 왜 어색한 거야? 한 번만 읽어봐봐. 44번에 4번이 왜 어색한 걸까? 지금 이거 무슨 지문이지? 초음파 지문이지? 그럼 초음파 지문에는 초음파와 연관된 방어 기제가 나왔었어야 되지? 근데 4번에는 Others will start flying in a zigzag. 이거는요 초음파가 아닌 방어 기제만을 말한 거예요. 초음파 방어 기제를 말했었어야 되는데 방어 기제로 음파와 상관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웃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45도, 46도 이것도 외부 지문으로 제가 그냥 한번 내본 거고요. 못 푸셨었어도 되니까 집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cyclical manner. 나머지는 된 것 같아. 얘들아 질문 받자. 질문. 네. 40번 한번 보자. 40번에 답이 왜 3번이면 틀린 게 첫 번째부터 좋아. 여러분 여기 40번에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상기시킬 사 Some animals have to find their way around in environment in which it's hard to see. 맞죠? 눈이 안 보이는 환경에서 봐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dolphins, for example, often have to navigate unclear water. 맞죠? unclear의 동의어를 the이라고 선생님께서 필기를 한번 해주셨었던 게 살짝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bats, which are diurnal. 현관펜 이거 주행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틴어에서는 die라는 게 날이라는 거, 해라는 어원이거든요. 거기 nocturnal 들어가셔야 돼요. 야행성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nocturnal creatures spend much of their time flying through the air in the dark of the night. 근데 fortunately for this creature though 앞에가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 너무 다행히도 they have a rare ability that allow them to accurately locate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가 일단 3개 나갔지. 그리고 밑에 it's called echolocation and it involves sending out ultrasonic click or 찹찹찹 and interpreting the sound wave that are reflected back at them. 됐다. 3개 틀렸다. 그래서 1, 2, 3 3개가 나가서 답 2번이라고 읽지 않아? 2번으로 채점할게. 2번으로 세 개라고 쓴다는 게 3이라고 쓴가 보다. 3개 2번입니다. 또 질문? 나방 지문을 제가 선생님께서 그 음파의 강도를 설명하시다가 또 한 반에 들어가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Bertholdia trigona 라고 하는 나방이가 가장 특이한 가장 디펜스 메커니즘으로는 주목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졌지만 그게 초음파의 가장 강한 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안 내신다라고 은근히 말씀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초음파의 강도 부분은 절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당연히 김정희 선생님 부분들을 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은재 선생님 파트가 너무 길어요. 구은재 선생님 파트는 조금 읽으면서 굉장히 진이 빠지니까 그거 먼저 공부해야 돼. 구은재 선생님 파트를 빠르게 1시간 반 안에 공부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파트들을 두루두루 공부하시고 김정희 선생님 파트부터 하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 게 그거는 사실 급해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잠이 들어도 내일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열심히 외울 수 있는 부분으로 공부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다른 질문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하나하나씩 다 받아들이고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을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순서대로 갈게요. 4명의 선생님이 있고 자료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 선생님 것부터 공부하는 거 같아요. 신학 선생님 것부터 공부하고 8문제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중도로 오면 정희쌤께 그래도 비중이 조금 더 큰 질문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문재 선생님 거, 그 다음에 신수 선생님 거는 너무 진짜 찔끔찔끔씩 나오겠지만 다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한 주 저렇게 여유가 없어요. 13일날 개강이 딱 한 주만 쉬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질문은 계속 받아드릴 테니까 카톡 해주세요. 답 줄게. 야 시험지 여분 있어. 받아갈 사람. 그래. 키네 근데 이름 나도 있어. 어머 볼 거야? 네, 아마 또 갑자기 못 봤어? 기다려봐.